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 실최형입니다. 금일은 ESG 채권 발행 시장 동향과 더불어 ESG 인증 평가에 대한 시장의 질문에 대해 당사 ESG실 조정삼 연구위원, 오규림 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림 연구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SG실 오규림 연구원입니다. ESG실에서는 ESG 채권 발행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한국거래소 사회책임 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된 2023년 및 최근 ESG 채권 발행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SG 채권 발행은 2021년에 급증했다가 2022년 발행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작년 국내 ESG 채권의 발행 실적과 양상은 어찌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 ESG 채권 발행 시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2022년 이후에 시장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ESG 채권에 대한 발행 여력과 투자 심리가 저하되었는데요. 23년에도 이렇다 할 회복을 보이지 못하면서 ESG 채권 발행액은 22년 대비 소폭 감소한 42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폭은 0.5% 정도에 그쳐 감소폭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SG 채권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녹색 채권과 사회적 채권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속가능 채권이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발행사 유형별로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공기업과 금융사 비중 합이 81.4%로 공기업과 금융사 위주의 발행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 비중이 6.5%에서 7.2%로 소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적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금액 상위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녹색 채권은 발행 규모는 크진 않지만 다양한 업종의 일반 기업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ESG 채권 발행 동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3년 녹색 채권 발행액은 7.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22년 대비 발행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 기업의 발행 규모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녹색 채권 발행 규모의 증가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설비 자금 용도의 대규모 발행과 한국형 녹색 채권 지원 사업의 영향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 프로젝트로 각각 1조 원과 9,5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한국형 녹색 채권도 23년에 4.8조 원 규모로 발행되면서 녹색 채권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대해 발행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래 표는 발행 규모 기준 상위 10개 업체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부터 예금보험공사까지 상위 7개사가 공기업 및 국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모두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적 편익 증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발행사는 발행 규모 순위도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일부 녹색 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회적 채권으로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사 발행 금액이 총 30.3조 원으로 전체 발행 금액의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 규모 상위사의 발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일반 기업을 비롯한 기타 발행사들의 ESG 채권 발행 참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발행 기업 다변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양상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녹색 채권을 비롯해서 ESG 금융이 향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성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ESG 금융의 기저에는 채권 발행 시장 여건 외에도
정부의 추진 속도라던가 국민연금의 ESG 투자 등 많은 변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성장성을 가늠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몇 가지 포인트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신규 업체가 ESG 채권 발행 시장에 진입하고 한 번 참여한 후 반복적으로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최근 확인한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신규로 ESG 채권을 발행한 업체 수는 24개사로 121개사에 달했던 21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전체 발행사 중 신규 발행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85%에서 23년 33%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1년까지 ESG 채권 발행에 참여한 총 154개사를 추적해 봤는데요. 22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ESG 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88개사에 달했습니다. 결국 소수의 발행사만 지속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발행 규모 상위 발행사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되는 현상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로는 프로젝트의 다양성을 꼽았는데요. 이 또한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사후 보고서 등을 통해 발행사가 밝힌 조달 자금의 집행 내역을 환경과 사회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프로젝트는 카테고리별 배분에 큰 변화가 없지만 환경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자금 배분의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등이 포함된 친환경 교통수단 카테고리에 자금이 집중된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투자는 전년 대비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집행 규모가 급감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키포인트로는 성장성에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부의 한국형 지원 사업과 SLB 발행을 꼽았습니다. 환경부는 K 텍소노미를 따르는 한국형 녹색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3년 전체 녹색 채권의 64.8%에 이르는 4.8조 원이 한국형 녹색 채권으로 발행되어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향후에도 녹색 채권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3년 7월 현대캐피탈이 국내 시장 최초로 지속가능 연계 채권인 SLB를 발행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SLB란 기존의 자금 용도 기반이 아닌 목표 기반의 ESG 채권으로 사전에 설정한 ESG 관련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금융 조건이 변경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채권은 발행사 업종에 따라 적절한 프로젝트를 찾지 못해 채권 발행이 어려울 경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ESG 금융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정삼 연구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G실 조정삼입니다. 첫 번째 FAQ로 ESG 금융 인증평가 왜 모두 1등급인가 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방법론상 1에서 5등급의 5단계로 결과가 산출되고 2020년 ESG 금융 인증평가를 시작한 이후 모두 1등급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SG 금융 인증평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ESG 금융 인증평가는 발행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금융이 관련 원칙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발행사가 ESG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점수하는 ESG 평가와는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ESG 금융 인증평가는 프로젝트의 환경, 사회적 개선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적격한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환경, 사회적으로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투입 비율의 경우에도 투입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차별화되도록 설정은 되어 있지만
사전평가 시에는 조달 자금을 100% 적격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금 투입 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사후평가 시에 예정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관리체계의 원칙 부합성을 판단하는데요.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 모범 답안처럼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2단계도 대부분 1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프로젝트의 환경, 사회적 개선 효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체계의 원칙 부합성도 1등급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만 사후 평가 시 자금 투입 비율이나 관리 체계 준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는 2021년부터 국내에서도 ESG 금융이 활성화되었는데 발행사 입장에서 ESG 금융을 발행하는 것이 어떤 요인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발행사들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ESG 금융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ESG 채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 수요가 몰리는 경우 일반 채권 대비 낮은 발행금리로 발행할 수 있고 이는 발행사의 이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니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독일 정부가 2020년부터 발행 조건이 유사하지만 하나는 일반 채권, 또 다른 하나는 녹색 채권으로 발행한 쌍둥이 국채 수익률을 추적한 자료인데요. 아래 녹색 채권이 일반 채권 대비 낮은 수익률을 유지해서 그리니엄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니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여러 국내외 분석 자료를 보면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리니엄이 있다 하더라도 발행사에게 실질적인 유인이 될 정도까지는 아닌 단계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 ESG 금융의 저변이 더 확대되고 ESG 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성숙 단계에 이르면 발행사가 금전적인 이점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나 유관기관이 지원을 통해 ESG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거래소에서 SRI 전용 세그먼트를 운영하면서 상장 ESG 채권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 수수료와 연 부과금을 면제해주고 있고요. 환경부도 한국형 녹색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텍소노미, 분류 체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ESG 텍소노미는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수단이 되는 분류 체계로 정의됩니다. 프로젝트의 적격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식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나 국가가 ESG 관련 텍소노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자본시장협회는 녹색 채권 원칙과 사회적 채권 원칙을 통해서 10개의 녹색 카테고리, 6개의 사회적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각 카테고리별 사업 예시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EU 텍소노미는 6개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 목표 달성 기업, DNSH, MSG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EU 텍소노미를 참조해서 자국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를 2021년에 발표하고 22년 12월에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U 텍소노미를 원형해서 활동 기준, 인정 기준, 배제 기준,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을 예로 들면 활동 기준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킬로와트 시당 100g 미만이어야 한다는 인정 기준이 추가되어 있고요. 해당 경제활동이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지 확인하는 배제 기준, 그리고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등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는 보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K-텍소노미는 녹색 부문 67개, 전환 부문 7개로 총 74개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K-텍소노미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자금 용도로 하여 외부 검토를 받은 채권이 한국형 녹색 채권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녹색 채권을 발행할 경우
ICMA 원칙을 따르는 녹색 채권과 K-텍소노미를 따르는 한국형 녹색 채권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서 보았듯이 작년에 발행된 녹색 채권 중에 한국형 녹색 채권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SG 채권 조달 자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차환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SG 금융을 조달한 후에 조달 자금을 프로젝트에 집행할 수도 있지만 ESG 금융 조달 전에 이미 적격 프로젝트에 집행한 경우도 자금 용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신규 집행, 후자를 차원 집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차원 집행을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ESG 금융 조달 전에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프로젝트에 투입을 했고 그 외부 조달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ESG 금융을 통해서 리파이낸싱하는 경우만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차원의 의미를 좀 더 넓게 해석해서 ESG 금융 조달 이전에 투입한 프로젝트에 ESG 금융 조달 자금을 매칭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도식을 보시면 2023년 1월에 발행한 지속가능 채권을 예로 들면요. 21년이나 22년에 기집행한 적격 프로젝트로 매칭한 2번이나 3번 화살표는 차원 집행, 그다음에 23년 집행 예정인 프로젝트에 매칭한 4번 화살표는 신규 집행이 됩니다. 차원 집행의 경우에 주의할 점은 ESG 금융 조달 시점에 발행사의 BS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금 집행이 운영자금 성격인 경우에는 자금 투입 후 통상 이른 시일 내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차원으로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ESG 채권 발행 시장 동향과 더불어 ESG 인증 평가에 대한 시장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